서울 외과 성북구 복지관입니다. 오후 2시 창문 너머로 기울어진 햇살이 마루 바닥에 길게 누워 있습니다. 강당에서는 라인 댄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12명의 중년과 노년 수강생들이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앞줄 가운데 65세 정미숙이 서 있습니다. 회색 운동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옆 사람과 박자가 맞지 않아 당황스러운 표정입니다. 어휴,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 뒤에서 지켜보던 박민수가 다가옵니다. 60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 젊어 보입니다. 어르신, 허리를 조금 더 펴시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숙의 볼이 살짝 붉어집니다. 복지관 1층 카페입니다. 작은 원목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수강생들이 그린 수채화들이 걸려 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55세 선옥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발머리에 연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들어옵니다. 68세,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리지만 어깨가 넓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도영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선옥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달콤한 라떼는 어때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도영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숙은 35년 전 29살에 도영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미숙은 동네 댄스 교습소에서 라틴 댄스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일 때의 자유로움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면서 춤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중소기업 격리과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가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나 낚시를 했습니다. 미숙과 대화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도영이 정년퇴직했습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봐요. 미숙이 복지관 수강 신청서를 건넸습니다. 도영은 시큰둥했습니다. 내가 뭘 배워? 모르겠으면 우선 구경이라도 와요. 카페 시니어 직원 선옥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났기 때문입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여러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3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선옥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줍니다. 혼자 온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신경을 씁니다. 오늘도 미숙은 라인댄스 수업에 왔습니다. 한 달째입니다. 처음보다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많이 늘었어요? 정말요? 미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도영은 오늘도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라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선옥이 다가와 테이블을 닦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시간이 많으시겠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선옥이 웃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영이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봅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갑니다. 복지관 강당에서는 수업이 끝나갑니다. 미숙이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옵니다. 내일도 오세요. 네, 올게요. 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카페에서는 도영이 마지막 라떼 한 모금을 마시고 있습니다. 선옥이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영의 시선이 선옥을 따라갑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미숙과 도영이 마주칩니다. 당신이 여기 왜? 커피 마시러 왔어. 그래요? 춤 수업 끝났어요. 둘은 나란히 집으로 향합니다. 35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미숙의 걸음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도영의 어깨도 조금 더 펴져 있습니다. 밤이 되어 복지관에도 불이 켜집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바람이 복지관 앞 벚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떨어진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멀리 날아갑니다. 복지관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가방에는 물병과 수건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영은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복지관 카페에 자리를 잡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부부의 시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강당에서는 라틴 리듬이 울려 퍼집니다. 미숙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허리는 곧게 펴졌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미숙 씨, 춤 정말 늘었어요. 감사해요. 민수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요. 혹시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미숙의 손목을 잡는다. 깜짝 놀란 미숙은 순간 얼음이 되어 멈춥니다. 수건을 꼭 쥔 채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배우는 걸로 충분해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 드렸네요. 노인복지관 카페 안. 창가 자리. 도영은 책을 펴고 있지만 한 장도 넘기지 못합니다. 도영 씨는 매일 오시네요.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도영이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봅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의 귀에는 민수의 말이 맴돕니다. 차라도 한 잔 하실래요? 미숙은 거절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쉽습니다. 미숙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은 민수. 담배를 꺼내 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와 이혼 후 처음으로 느껴본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미숙이 메고 다니는 가방과 명품 지갑을 떠올립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 결혼 반지가 빛나는 손. 역시 가진 사람이랑 사는 건 다르지. 미소 같지 않은 미소가 민수의 얼굴에 스칩니다. 그 시각 도영은 선옥과의 짧은 대화를 곱씹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낯선 위로 속에서 도영은 잠시 따뜻해집니다. 저녁, 부엌에서는 찌개가 끓고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내 춤 실력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 그래. 도영의 대답은 시큰둥합니다. 당신도 뭔가 배워봐요. 서예나 그림 같은 거라도. 나는 카페에서 책이나 읽을게. 맨날 앉아만 있으면 몸이 굳어요. 답답하다고요. 설거지 소리가 평소보다 거칩니다. 다음 날 강당. 미숙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합니다. 민수가 거울 앞에서 홀로 연습 중입니다. 민수 씨. 어제 제가 성급했죠.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한테 관심 가져준다는 게. 정말요? 네. 하지만 저는 어려워요. 알아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미숙이 작게 웃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오래 머뭅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를 스치듯 바라보며 카페에서는 도영이 새로운 블렌드 커피를 마십니다. 내일도 오세요. 새로운 원두가 또 들어와요. 네, 올게요. 해가 지고 복지관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합니다. 미숙과 도영은 같은 집으로 향하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얼굴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구석 어두운 벤치. 민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립니다. 돈 있는 미망인이라 나쁠 게 없지. 그의 웃음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야비하며 계산적이었습니다. 복지관 강습이 끝난 늦은 저녁, 강당 불빛이 꺼지고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미숙이 가방을 메고 나가려 할 때 민수가 곁에 다가섭니다. 미숙 씨, 혹시 집 근처까지 태워드릴까요? 저 차 가져왔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가요. 밤길 혼자 가시는데 위험할까 봐요. 민수는 미숙이 잠시 망설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네요. 왜죠?
빈집에 들어서면 불만 켜져 있을 뿐이에요. 사람 냄새가 없죠. 그러다 보면 괜히 생각이 많아져요. 민수는 씁쓸한 듯 웃지만 시선은 미숙의 목에 걸린 작은 금목걸이와 손가락의 반지를 스쳐갑니다. 미숙 씨 같은 분은 다르실 거예요. 늘 단정하시고 또 여유 있어 보이시잖아요. 여유라뇨? 아, 그게 뭐랄까? 삶이 안정되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계산이 번뜩입니다. 다음 날 복지관 카페. 도영은 창가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앉아 있습니다. 선옥이 조심스레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사실 요즘 집세 밀려서 주인 눈치 보느라 더 답답해요. 선옥은 가볍게 웃지만 금세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는 전기요금도 못 내서 잠깐 불이 끊겼어요. 촛불 켜놓고 저녁 먹는데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들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선옥은 손등을 가볍게 쓸어내립니다. 도영은 처음엔 놀라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고단한 삶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은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책임감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지관 불빛이 꺼져가는 밤. 민수는 미숙의 안정된 삶을 부러움과 욕망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옥은 도영에게 힘겨운 삶을 내보이며 동정과 연민을 끌어냅니다. 35년을 함께한 부부. 그러나 이제 그들 곁에는 다른 사람이 서서 각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 근처 운동장. 미숙과 민수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고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걸음이 참 가볍네요. 한 달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미숙은 땀을 닦으며 웃습니다. 운동하니까 몸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미숙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그 순간 미숙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반짝입니다. 민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미숙이 고개를 돌린 사이 민수의 손끝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목걸이가 그의 손 안으로 사라집니다. 밤 10시 민수의 차 안. 민수는 미숙을 집까지 태워다 줍니다. 차 안은 따뜻하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피곤했던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이 듭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핸드백이 놓여 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가방으로 향합니다. 망설임도 잠시. 그는 지퍼를 살짝 열고 안에 있던 현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다른 차량 안. 도영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침입니다. 이 자식이 도영은 차에서 뛰어나와 민수의 차 문을 두드리며 고함칩니다.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해입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놀란 미숙이 눈을 뜨지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운동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화면에는 민수가 미숙의 금목걸이를 빼내는 장면, 가방 속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이 선명히 잡힙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민수 씨,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는 결국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따라갑니다. 깊은 밤, 도영은 집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친 미숙이 보입니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건데.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긴 세월 무뎌졌던 아내의 소중함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유치장. 민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벽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나? 반드시 갚아주겠어! 작은 도시의 평온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 아침.
도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숙이 방에서 나와 놀란 눈으로 멈춰섭니다. 당신이 커피를 한번 배워봤어요. 도영은 컵 2개의 커피를 따릅니다.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십니다. 맛있네요. 선옥 씨한테 배웠어요. 순간 어색한 정적. 하지만 도영이 먼저 말을 잇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저도 미안해요. 짧은 대화. 그러나 35년 만에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복지관 앞 벤치. 민수가 앉아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달.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욕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며칠째 민수는 복지관 근처를 서성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도영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건물 옥상. 민수가 화분을 들고 난간 쪽으로 다가갑니다. 아래에는 도영이 휴대폰을 보며 서 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는 화분을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 순간 어머, 거기서 뭐 하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상에 올라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화분을 내려놓습니다. 위태로운 시도는 발각되고 맙니다. 며칠 뒤 복지관 계단. 도영이 서해 강좌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뒤따르던 민수가 발걸음을 빠르게 합니다. 손이 도영이 등을 향합니다. 지금 끝내주마! 그러나 계단 모퉁이에서 라인댄스 강사가 내려오다 장면을 목격합니다. 뭐 하세요? 민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도영은 놀라 돌아보고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다시 출동합니다. 복지관 CCTV와 목격자의 증언, 이전 범죄 기록까지 더해집니다. 박민수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수는 저항하지만 곧 제압당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일그러집니다. 야, 김도영!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어! 그러나 그의 외침은 차갑게 닫히는 경찰차 문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미숙과 도영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알았어요. 눈 돌려서 미안했어요. 나도 당신이 곁에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늦게 알았네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합니다. 35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카페에서는 선옥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도영과의 인연이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담담히 말합니다. 본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인연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을래요. 선옥은 조용히 뒤돌아 복지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소에는 후련함과 새 출발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미숙은 노래 강습을, 도영은 서예를 시작합니다. 둘은 점심시간에 만나 따뜻한 국수를 함께 먹습니다. 35년 만에 데이트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세상을 덮는 흰 눈처럼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힙니다. 권선징악의 끝,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부부의 삶. 복지관 창문에 불이 켜집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소중함을 깨달은 도영과 미숙,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남의 가정을 노린 민수에게는 마땅한 대가가 돌아왔습니다. 외로움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던 민수의 최후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이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